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최측근 인사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사유로 임명된 지 닷새 만에 물러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80여억 원대에 달하는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을 문어발식으로 사들여 엄청난 시세 차익과 월 1,400여만 원대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되어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부가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아파트 상가도 여러 개 사들여서 지난 30년간 막대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챙겨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진보 좌파 매체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히 부동산 투기 정권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 위원장 부부는 2003년 재건축이 예상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35평형 삼익 아파트를 사들였는데요. 당시 추정 시가는 6, 7억 원대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재건축이 이루어져 올해 말 청담 느에리 완공돼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35평형이 52억 원, 46평형이 7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 한 방에 4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2005년 5월에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서울 영등포 동남 아파트 상가 8.9평을 8천여만 원에 샀는데 2020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시세가 7, 8배 뛰었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위원장의 두 아들 역시 같은 날 이 위원장이 사들인 땅 위에 있는 상가를 한 호씩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두 아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선물로 이 위원장이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두 아들이 사들인 건물은 2005년 12월 곧바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두 개는 현재 하나의 가게로 합쳐서 영업 중입니다. 상가 관리는 이 위원장이 직접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 부부 30년 부동산 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위원장 부인 박모 씨는 1997년 수원 영통구 21평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보유했다가 2013년, 2019년 각각 매각했고 2009년 5월에는 용인 신봉동 34평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18년 매각했습니다. 2009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인 남서울 상가 대지 5평과 상가 75.18제곱미터의 지분 2분의 1을 각각 사들여 이것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성남 분당과 화성 동탄에도 여러 개의 상가를 보유해 월 수백만 원대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 부부 부동산 매입 매각 행각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 두 채를 현물로 출자해서 2017년 2월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인 리엔 파트너즈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이 위원장 부인 박모 씨인데요. 이 위원장이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리엔 파트너즈의 주식은 법인 설립 때부터 이 위원장이 75%인 6만 주를 갖고 있고
이 위원장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1만 주씩 12.5%를 갖고 있는 가족법인입니다. 이 위원장이 가족법인을 세운 이유는 첫째, 같은 금액의 부동산 임대 또는 판매이익을 발생했을 때 개인보다 법인일 경우 소득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이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을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를 해야 하고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와 지분을 나눠 가질 경우 법인의 유보금이 쌓이면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본인 소유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서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현재 자산을 축소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쌓여 있건 간에 공직자 본인이 갖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액면 가치만큼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달인일 뿐만 아니라 투기로 얻은 수익을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기묘묘한 절세 방법을 찾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종의 세금 도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바로 이런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책 멘토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경제학자로 성남에 있는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대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대선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거쳐 오는 16일 발족하는 이재명 정권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정권 5년의 국정 방향과 청사진을 만드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부의 대물림을 실천한 표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이 대통령 취임 날인 지난 4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모든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투기 근절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동산 정의를 주장하고 속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물림해온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정말 좌파들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투기로 돈을 벌 만큼 벌었고 엄청난 출세도 했으니 자기 혼자 먹튀를 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저와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다른 시각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녀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하였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모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사람들 정말 그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아랫물이 맑을 리 있겠습니까?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